장관 직무대행님 네.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JTBC에서 네. 극우 유튜버가 폭동을 선동하면서 마치 그 밀어 들어가라고 선동하는 것처럼 방송이 됐습니다. 아, 네, 네. 확인해 본 결과 극우 유튜버도 아니고 극좌 유튜버였고요. 아, 네. 아까 야당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해당 유튜버가 밀어 들어가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라고 지금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JTBC의 방송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 유튜버가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해당 유튜버가 그런 말을 하면서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방송했다는 것. 그리고 그 유튜버는 극우 유튜버가 아닌데 극좌 유튜버인데도 불구하고 극우 유튜버인 것처럼 더 씌워서 마치 극우 유튜버들이 이렇게 폭동을 선동하고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는 점에서 두 가지 사실관계를 전부 다 확인하지 않았고 두 가지 점에서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문제 있는 방송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사실관계와 다소 배치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주질의를 하면서 지금 이 내란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나 뭐 또는 영장집행, 구속영장 발부 관련해서 7가지 장면에서 국민들께서 저것은 조금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떠나서 상계를 벗어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가지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하나 보충질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굳이 주질에서 언급하지 않은 장면이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질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5번째 장면이 뭐였냐면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연장을 하면서 재청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효기간이 통상 일주일을 넘어선 3주라는 긴 기간의 유효기간이었고 또 첫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 적시됐던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배제한다는 문구가 이번에는 없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면 55 경비단 관련자를 마치 내란죄 관련해서 조사할 것처럼 불러서 조사는 하지 않고 관인을 가져오라고 해서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에 날인하도록 시켰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서 위조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법적인 문제, 위조 여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받는 혐의자에 대해서 조사할 것처럼 불러서 그러면 거기에 지금 온 당사자는 얼마나 심리적으로 압박받는 상태이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겠습니까? 그리고 곧 계속해서 수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날도 마치 수사를 위해서 부른 것처럼 소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입 허가 공문에 관인을 가져와서 날인하라고 합니다. 출입 허가에 대해서는 경비단에서는 권한이 없다라고 수차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인을 가져와서 날인하도록 해서 결국은 누가 날인했는지 논란은 있지만 결국은 날인이 됐습니다. 공문서 위조 여부를 떠나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상대로 관인을 가져오라고 해서 권한이 없다고 수차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인을 날인하도록 한 행위, 저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7가지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 수사나 재판이 뭔가 상계를 벗어난 게 아닌가라고 갸우뚱하는 장면 중에서 저는 가장 문제가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이 부분이 법적으로 공문서 위조가 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11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은 계속 있어 왔고 이 부분은 이제 학설이나 판례상으로 정리된 것은 아직까지 없는 사항입니다. 적용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네네. 수사 대상자를 조사할 것처럼 예. 불러서 갑자기 공문서에 관인을 찍으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냐라고 하는 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이론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문서에 대한 어떤 그 날인 찍는 그 경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